당첨되면 인생 역전이라던 올림픽 파크 사례온 기억하시죠? 청약 당첨만 되면 수억 원 시세 차익이 보장된다던 그 단지역 33억까지 갔더니 아파트에서 지금 금매 폭탄이 터지고 있습니다. 몇 달 만에 5억이 증발했어요. 이게 한 단지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서울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매물은 6만 5천 건을 돌파했고 매수자는 실종됐습니다. 불패 신화가 무너지고 있어요. 대체 왜 이렇게 된 걸까요? 단순한 조정인지 진짜 폭락의 시작인지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40일 만에 서울 아파트 매물 1만 건이 쏟아졌다면 믿으시겠습니까? 하루에 250건씩 매물이 나온 겁니다. 그냥 많이 나왔다는 게 아니에요. 폭발적으로 쏟아진 거예요. 근데 이 매물들이 어디서 나왔냐면요. 강남 3구입니다. 송파구 매물이 40% 넘게 폭증했고 강남구 서초구도 30% 안팎으로 늘었어요. 한 달 반 만에 거의 절반 가까이 늘어난 거예요. 이 동네들이 어떤 동네입니까? 절대 안 떨어진다던 곳이에요. 불패 신화라고 불리던 곳들이죠. 10년을 버텨도 결국 오르던 그 동네들이에요.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버텼고 코로나 때도 버텼습니다. 잠깐 주춤해도 결국 신고가를 찍었던 곳들이에요. 강남은 다르다. 이 말이 진리처럼 통하던 곳이었죠. 근데 그 동네 집주인들이 지금 앞다퉈 매물을 내놓고 있습니다. 용산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실 이전하면서 한때 불붙었던 곳이죠. 한남동 이태원 일대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았었어요. 거기도 지금 매물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핵심 상급지라고 불리던 곳들이 전부 매물 폭탄을 맞고 있어요. 경기도와 인천보다 서울 매물 증가 속도가 3배에선에 배 빨라요. 보통은 반대거든요. 시장이 흔들리면 외곽이 먼저 무너지고 서울은 버티는 게 일반적인 패턴이에요. 근데 지금은 서울이 더 다급합니다. 이게 단순히 매물이 좀 늘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서울 부동산의 마지막 보루라고 여겨지던 곳들에서 탈출 행렬이 시작됐다는 신호입니다. 버티며 오른다는 믿음. 그게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시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매물은 쏟아지는데 사는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간 걸까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서울 아파트를 싹쓸이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방에서 올라온 원정 매입자들, 현금 수십억 들고 다니던 큰손 투자자들, 강남축 나오면 계약금 들고 줄 서던 사람들이었죠. 이 사람들이 갑자기 자취를 감췄습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집주인들은 다급해졌죠. 가격을 낮춥니다. 5천만 원 내려요. 반응이 없어요. 1억을 내립니다. 그래도 문의 전화 한 통 없어요. 매수자들이 돌아오질 않습니다. 이게 단순히 금리가 높아서 그런 걸까요? 경기가 안 좋아서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금리야 작년에도 높았고 경기 침체 얘기는 몇 년째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왜 하필 지금 이렇게까지 매수세가 실종된 걸까요? 정부가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핀셋 규제가 들어왔어요. 대출이 막혔습니다. 세금 압박도 거세졌죠.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시장을 조이기 시작한 거예요. 마치 거대한 파도가 한꺼번에 덮친 것처럼요. 예전에는 규제가 나와도 빠져나갈 구멍이 있었어요. 대출이 막히면 객투자로 버텼고 세금이 올라도 시세 차익으로 커버했죠. 어떻게든 방법을 찾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구멍들이 전부 막혔습니다. 하나도 안 남았어요. 투자자 입장에서 서울 아파트를 살 이유가 사라진 거예요. 리스크는 커졌는데 수익은 불투해졌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가장 중요한 하나 있습니다. 이게 일시적인 조정일까요? 아니면은 진짜 폭락의 시작일까요? 단순히 숨고르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무너지기 직전인 건지 이걸 판단하려면 정부가 어떤 규제를 걸었는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시장을 얼어붙게 만든 첫 번째 규 바로 11호 대책입니다.
작년 10월 15일에 나온 정책인데요. 핵심은 간단해요. 국가주택 대출을 사실상 막아버린 겁니다. 서울에서 25억 원 넘는 아파트를 사려면 대출 한도가 최대 2억 원으로 제한됩니다. 25억짜리 집을 사는데 대출이 2억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계산을 해볼게요. 서울 주요 지역 강남이나 용산에 28억짜리 아파트를 산다고 가정해볼게요. 대출이 2억 나옵니다. 그럼 나머지 26억은요, 현금으로 내야 합니다. 지그세 93%를 현금으로 들고 있어야 집을 살 수 있는 거예요. 20현금이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 명이나 될까요? 상위 1%도 아니고 상위 0, 1%, 1% 수준입니다. 사실상 일반인은 시장에 들어오지 말라는 겁니다. 문이 닫힌 거예요. 예전에는 달랐거든요. 대출을 끼고 집을 샀어요. 10억, 5억 출받아서 나머지는 전세 끼고 시세 차익 노리고 이게 가능했습니다. 직장인도 몇 년 모으고 대출 받으면 서울 아파트 꿈꿀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길이 완전히 막혔습니다. 자금 조달 자체가 불가능해진 거죠. 돈이 있어도 못 사는 게 아니라 돈이 없으면 아예 쳐다볼 수도 없는 시장이 됐습니다. 결국 10호 대책 이후로 매수세가 실종된 건 너무나 당연한 결과예요.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으니까요. 대출이라는 사다리가 걷어진 순간 서울 아파트는 극소수만의 리그가 되어버렸습니다. 대출만 막은 게 아닙니다. 갭 투자까지 원점 봉쇄해버렸어요. 바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제도 때문입니다. 이게 뭐냐? 정부가 특정 지역을 지정하면 그 지역에서 집을 사려면 반드시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 전세에 세입 끼고 사는 거 안 됩니다. 무조건 본인이 직접 들어가 살아야 해요. 갭지자가 뭐였죠? 전세를 끼고 집을 사두는 거예요. 3억 들고 10억짜리 집을 사는 거죠. 전세 7억 끼면 되니까요. 이게 서울 아파트 투자의 핵심 공식이었습니다. 적은 돈으로 비싼 집을 사고 몇 년 기다렸다가 시세 차익을 노리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방식으로 자산을 불렸죠. 근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면이 공식이 완전히 깨집니다. 전세를 묶이니까요. 10억짜리 집을 사려면 진짜 10억이 있어야 합니다. 게다가 내 돈으로 내 집을 사는데도 국가 허가를 받아야 해요. 허가 없이는 계약 자체가 무효입니다. 내 돈인데 내 맘대로 못 쓰는 거예요. 지금 강남 3구, 그러니까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그리고 용산구까지 핵심 지역들이 전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했을까요? 거래가 멈췄어요. 사실상 정지 상태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실거주 요건의 허가 절차까지 이중고예요. 돈이 있어도 절차가 복잡하고 투자 목적으로는 아예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매수 매력이 완전히 사라진 거죠. 이 규제가 무서운 건 야금야금 퍼지고 있다는 겁니다. 처음엔 일부 지역만이었는데 지금은 서울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어요. 내 동네가 언제 묵일지 아무도 몰라요. 그 불확실성, 그 공포가 시장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무서운 게 등장했어요. 초정밀 핀 규제입니다. 최근 법이 개정되면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엄청난 권한이 생겼어요. 특정 동네, 심지어 특정 단지 하나만 콕 집어서 규제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예전에는 규제가 넓었어요. 서울 전체, 강남구체 이렇게 신화구의로 묶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완전히 달라요. 우리 단지만 규제에 걸릴 수 있어요. 옆 단지는 멀쩡한데 우리 단지만요. 집값이 주변보다 조금만 빠르게 오르거나 거래량이 살짝 늘어나면 바로 규제 지역으로 묶입니다. 언제 어디서 규제의 칼날이 날아올지 아무도 몰라요. 이 불확실성이 시장 참여자들을 극도로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핀셋 규제만 문제가 아니에요. 세금 압박까지 더해졌습니다.
실거주 안 하는 다주택자들한테 징벌적 과세가 들어가요. 집을 2채, 3채 가지고 있으면 세금 폭탄 맞습니다. 종합부동산세가 수천만 원씩 나와요. 30억짜리 아파트 2채 가지고 있으면 종부세만 연간 5천만 원 넘게 나올 수 있어요. 양도세도 중과됩니다. 팔 때 시세 차익의 절반 이상을 세금으로 내야 해요. 집을 팔아도 세금, 들고 있어도 세금, 어디로 가도 세금 지옥이에요. 외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서울집 사면 불이익 받아요. 취득세 중과에 대출 규제까지 겹칩니다. 대출은 막혔고 개투자도 안 되고 핀셋 규제는 언제 들어올지 모르고 세금은 계속 오르고 사방이 막혔어요. 투자자든 실수요자든 시장에 들어갈 엄도를 못 내는 겁니다. 완벽한 사면 초과예요. 이렇게 규제가 쏟아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지방에서 올라오던 투자자들이 발을 뺐습니다. 서울 아파트는 무조건 돈이 된다. 이 믿음으로 수도권 밖에서 원정 매입을 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부산에서, 대구에서, 광주에서 현금 들고 서울로 올라와서 강남 아파트 사던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시장을 떠나고 있습니다. 숫자로 보여드릴게요. 한국부동산원 데이터입니다. 서울 아파트 매수자 중에서 외지인 비중이 있어요. 서울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이 서울집을 얼마나 샀느냐는 거죠. 이 비중이 3년 2년 2개월 만에 처음으로 2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작년 11월에 21 52%였거든요. 그게 19, 98%는까지 내려왔어요. 5%포인트 넘게 빠진 겁니다. 20%라는 숫자가 왜 중요하냐? 심리적 마진노 선이기 때문입니다. 서울 아파트 5채 중 1채는 외지인이 샀다는 뜻이거든요. 그 선이 무너진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지방 투자자들이 더 이상 서울 아파트를 안전자산으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달랐어요. 서울 아파트는 절대 안 떨어진다. 뭘 사도 결국 오른다. 이런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방에서 평생 모은 돈 들고 서울집 사는 게 재테크의 정석처럼 여겨졌어요. 근데 그 공식이 깨지고 있습니다. 규제 완화됐을 때 잠깐 외지인 매수가 반등한 적 있어요. 그때 다들 역시 서울은 다르다라고 했죠. 근데 지금은요. 온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지방 투자자들의 이탈, 이건 단순한 수치 변화가 아닙니다. 서울 아파트 불패 신화에 금해가기 시작했다는 강력한 신호예요. 지방 투자자만 떠난 게 아닙니다. 외국인들도 빠지고 있어요. 서울 부동산 시장의 큰 손이었던 중국인들, 그리고 다른 외국인 투자자들. 이 사람들 거래량이 반토막 났습니다. 숫자로 보면 더 충격적이에요. 서울 전체 외국인 거래 건수가 496건에서 213건으로 줄었습니다. 51% 급감이에요. 절반이 날아간 거죠. 근데 이게 서울 평균이에요. 핵심 지역은 더 심각합니다. 강남 3구랑 용산 지역 외국인 거래는 65%나 줄었어요. 거의 이가 사라진 겁니다. 서초구는요, 88%가 증발했습니다. 거의 90%예요. 10건 중 9건이 없어진 거죠. 서초구에서 외국인이 집 샀다는 얘기가 이제는 전설처럼 들릴 정도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특징이 뭐냐? 수익률에 민감하고 정보가 빠릅니다. 글로벌 자금을 운용하는 사람들이에요. 전 세계 부동산 시장을 다 보고 있죠. 뉴욕, 런던, 도쿄, 싱가포르 어디든 갈 수 있는 돈이에요. 그 사람들 눈에 지금 서울이 어떻게 보일까요? 핀셋 규제, 실거주 의무까지 투자 매력이 확 떨어진 거예요. 다른 나라 부동산은 이런 규제가 없거든요. 똑같은 돈이면 규제 없는 시장에 투자하는 게 당연하죠. 그래서 떠나는 겁니다. 외국인 자금이 빠진다는 건 단순히 거래가 줄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글로벌 투자자들이 서울 부동산을 더 이상 매력적인 투자처로 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국제 자본의 시선에서 서울이 밀리고 있는 거예요. 지방 투자자 이탈에 외국인 이탈까지 서울 아파트를 받쳐주던 두 개의 기둥이 동시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외부 자본이 빠져나간 자리에 뭐가 들어왔을까요? 매물입니다. 거대한 매물 파도가 시장을 덮치고 있어요. 한번 숫자를 정리해 볼게요. 서울 아파트 매물이 1월 초에 55만 건이었습니다. 그게 40일 만에 6만 5천 건을 돌파했어요. 17, 8% 급증한 겁니다. 하루 평균 250건씩 새 매물이 쏟아진 거예요. 1시간에 10건입니다. 이 속도가 얼마나 빠른 건지 비교를 해봐야 체감이 됩니다. 같은 기간 경기도 매물 증가율은 3%였어요. 인천은 5% 수준이었고요. 서울이 17, 88%니까 경기도나 인천보다 3배에서 4배 빠른 속도로 매물이 쌓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상한 거냐? 보통은 반대거든요. 부동산 시장이 흔들리면 외곽부터 먼저 무너집니다. 경기도나 인천 같은 수도권 외곽이 서울보다 변동성이 크다는 게 상식이에요. 위기가 오면 외곽 매물이 먼저 쏟아지고 서울은 상대적으로 버티는 게 일반적인 패턴이었죠. 근데 지금은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서울 집주인들이 경기도나 인천 집주인들보다 훨씬 더 다급하게 집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신호예요. 서울이 버텨주면 수도권 전체가 버티는데 서울이 먼저 흔들리면 그 여파가 어디까지 갈지 모릅니다. 도미노의 첫 번째 패가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서울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단순한 매물 증가가 아니에요. 서울 아파트에 대한 믿음이 무너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집주인들이 지금 안 팔면 더 늦는다는 공포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앞다 더 매물을 던지는 겁니다. 이 매물 폭탄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럼 서울 안에서 어디가 가장 심각할까요? 자치구별로 뜯어보면 상황이 더 정화하게 드러납니다. 1등이 송파구예요. 매물 증가율 45, 3%를 기록했습니다. 한 달 반 만에 매물이 거의 절반 가까이 늘어난 거예요. 송파구가 어떤 동네입니까? 잠실이 잇있는 곳이에요. 롯데월드 타워 보이는 그 동네요. 서울에서도 손꼽히는 부촌인데 그 동네 매물이 45%나 폭증한 겁니다. 2등은 광진구예요. 44, 4% 증가했습니다. 건대 입구 뚝섬 있는 동네죠. 그 다음이 강남구 39, 9%, 홍동구 37, 6%입니다. 눈치채셨나요? 전부 핵심 지역이에요. 서초구, 강도구, 용산구, 마포구 다 이름만 들어도 비싼 동네들이죠. 평당 1억 넘는 아파트들이 질비한 곳이에요. 이 지역들 전부 매물이 급증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핵심 지역인들이 가장 큰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출 규제요. 25억 넘는 집이 대부분이 동네에 있어요. 보유세 부담요. 비싼 집일수록 세금이 더 많이 나옵니다. 규제 지역 지정 공포요. 이 동네들이 1순위 타깃이에요. 삼중고를 겪고 있는 거죠. 게다가 이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한번 묶이면 매도가 훨씬 더 어려워진다는 거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매물을 내놓는 겁니다. 묶기 전에 팔아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팔아야 그나마 제값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결국 가장 비싸고 가장 안전하다고 여겨지던 동네들에서 가장 많은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서울 부동산 시장의 현실이에요. 매물이 쏟아지는데 거래는 안 됩니다. 그러면 집주인들 심리가 어떻게 될까요? 공포가 번지기 시작해요. 더 늦기 전에 팔아야 한다. 이 생각이 도미노처럼 퍼지고 있습니다. 옆집이 30억에 내놨어요. 안 팔립니다. 그러면 나는 29억 5천에 내놓습니다. 그래도 안 팔려요. 그러면 또 다른 집주인이 29억에 내놓습니다.
이게 지금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5천만 원씩 1억씩 낮추는 가격이나 경쟁이 시작된 겁니다. 이른바 치킨 게임이에요. 누가 먼저 포기하느냐의 싸움이죠. 버티다가 지는 사람이 가장 큰 손해를 보는 게임입니다. 문제는 이 게임에서 이기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가격을 낮춰도 안 팔리니까요. 매물은 계속 쌓이는데 거래는 없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 시장의 에너지가 완전히 고갈됐다는 뜻이에요. 사려는 사람이 없으니 아무리 가격을 낮춰도 소용이 없는 거죠. 매수자들은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니까 안 사요. 집주인들은 불안하니까 계속 가격을 내리고요. 매도아들끼리 치열하게 눈치 싸움을 하고 있어요. 누가 먼저 더 낮은 가격에 던지느냐? 이 경쟁이 계속되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급격한 가격 붕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두 명이 급매로 던지면 그게 새로운 시세가 되고 그 시세에 맞춰서 또 다른 사람이 더 낮은 가격에 내놓고 이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지금 서울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감정은 공포입니다. 단순히 좀 떨어지겠네 수준이 아니에요. 지금 안 팔면 영 판다는 극단적인 두려움이 퍼지고 있어요. 이건 단순한 하락이 아닙니다. 시장 전체가 패닉 상태에 빠지고 있는 위기 상황이에요. 이런 공포가 실제로 어떤 결과를 만들어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둔촌 주공 재건축 단지 올림픽파크 포레온입니다. 12,000가구 규모의 초대형 단지예요. 서울에서 가장 핫했던 신축 아파트 중 하나였죠. 입주하자마자 시세가 취소했던 곳입니다. 이 단지 가격이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34평 기준으로 볼게요. 작년 10월에 실거래가가 33억 원까지 갔었어요. 서울 아파트 중에서도 최상위권 가격이었죠. 근데 지금요? 28억 원대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몇 달 만에 5억 원이 날아간 거예요. 5억이면 지방 중소도시 아파트 한 채 값지입니다. 그 돈이 그냥 공준 분해된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였기 때문입니다. 허가구역 지정되자마자 거래가 끊겼어요. 실거주 의무 때문에 투자 목적으로는 접근 자체가 불가능해졌거든요. 사려는 사람이 사라진 거죠. 매물은요. 작년 6월 대비 89%나 9%나 폭증했습니다.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난 거예요. 거래는 없는데 매물만 쌓이니까 가격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형 평수도 예외가 아니에요. 쉼평형 모열층이 있었어요. 한강 조망의 고층이고 뭐 하나 빠질 게 없는 물건이었죠. 이런 물건도 최고가 대비 4억 원 가까이 떨어진 가격에 거래됐습니다. 로열층도 안 통하는 거예요. 올림픽파크 포레온이 어떤 단지입니까? 분양 당시 청약 경쟁률이 하늘을 뚫었던 곳이에요. 로또 아파트라고 불렸죠. 당첨되면 수억 원 시세 차익이 보장된다고 했습니다. 그 단지가 지금 이 상황이에요. 이게 한 단만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서울 전역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올림픽파크 포레온만 그런 게 아닙니다. 잠실 대장주들도 흔들리고 있어요. 잠실, 엘스, 리센츠 이름만 들어도 아시죠? 잠실을 대표하는 아파트들입니다. 강남 접근성의 롯데월드, 석촌호수, 학군까지 뭐 하나 빠질 게 없는 입지예요. 이 단지들이 지금 곡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잠실 엘스부터 볼게요. 매물이 140건 넘게 쌓여 있어요. 5천만 원씩 1억씩 낮춘 급매물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한 달 전 가격이 오늘 가격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떨어지고 있거든요. 미센치는 더 심각해요. 매물이 229건까지 취소갔습니다. 200건이 넘는 매물이 한 단지에 쌓여 있는 거예요. 호가를 1억 3천마지 낮춘 매물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1억 3천이면 웬만한 외제차 값이에요. 그 돈을 깎아도 안 팔리는 거예요. 근데 진짜 충격적인 건 잠실 뇌이에요. 며칠 사이에 호가가 4억에서 5억씩 떨어지는 사례가 나왔습니다.
며칠이요? 일주일도 아니고 며칠 만에 5억이 빠진 거예요. 이 정도면 가격 조정이 아니라 투매입니다. 공포에 질려서 던지는 거예요. 급하게 현금이 필요하거나 더 떨어지기 전에 손절하려는 거죠. 매수자들은 어떨까요? 꿈쩍도 안 합니다.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사면 바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1억 내려도 안 사요. 2억 내려도 안 삽니다. 더 기다리면 더 떨어지겠지. 이 심리가 시장 전체를 지배하고 있어요. 잠실이 어떤 동네입니까? 서울에서도 손꼽히는 노른자 땅이에요. 그 동네 대장 아파트들이 이 시경입니다. 잠실이 이러면 다른 동네는 어떨까요? 말 안 해도 아시겠죠?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강남, 잠실, 용산 서울에서 가장 비싸고 가장 안전하다고 여겨지던 동네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불패 신화가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강남 아파트는 버티면 오른다. 이게 한국 부동산의 황금률이었어요. 2008년 금융위기 때도 2020년 코로나 때도 강남은 버텼습니다. 잠깐 떠져도 결국 회복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믿었던 거죠. 강남은 다르다고 10년만 버티면 2배는 오른다고. 근데 지금 그 믿음이 공포로 바뀌고 있어요. 5억을 낮춰도 안 팔립니다. 매수자가 안 나타나요. 그러면 매물이 다시 쌓이죠. 쌓인 매물을 보고 다른 집주인들이 또 가격을 내립니다. 그래도 안 팔려요. 안 팔려요. 이 악순환이 지금 실시간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최고의 상급지들에서요. 집주인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되고 있어요. 지금 못 팔면 영영 못 판다. 극단적으로 들리시죠? 근데 이게 과장이 아니에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면 매도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실거주 의무 때문에 살 사람이 확 줄어들거든요. 지금 안 팔면 규제 더 강해지고 가격 더 떨어지고 파는 게 더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먼저 탈출하려고 하는 겁니다. 투매 양상이에요. 공포가 공포를 낳고 있습니다. 가장 비싸고 인기 많던 동네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상급지가 무너지면 중급지 하급지는 더 빨리 무너집니다. 강남이 버텨야 강북이 버티고 서울이 버텨야 수도권이 버티는 건데 그 방어선이 지금 뚫리고 있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가격 조정이 아닙니다. 시장 전체의 붕괴를 예고하는 심각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봐야 할 게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부여된 핀셋 규제 권한이 왜 시장의 마지막 숨통을 끊는 변수인지 말이에요. 핵심은 3개월입니다. 3개월 동안 거래가 활발해지거나 집값이 조금만 올라도 규제 대상이 돼요. 겨우 석 달이에요. 시장이 좀 살아나는 조짐만 보여도 바로 족쇄가 채워지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시장이 살아날 틈을 안 주겠다는 거예요. 집값이 오르려고 하면 바로 찬물, 거래가 늘려고 하면 또 찬물, 오르면 때리고 움직이면 또 때리고 정부가 대놓고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집값 상승은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요. 매수자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수십억 원을 투자해야 하는데 내 집이 언제 규제 지역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 샀는데 내일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이면요. 팔 때 실거주자한테만 팔 수 있어요. 매수자 풀이 확 줄어드는 거죠. 나중에 팔고 싶어도 살 사람이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30억 주고 산 집인들 20억에도 못 파는 상황이 올 수 있어요.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누가 선뜻 집을 사겠습니까? 그래서 매수자들이 관망하는 거예요. 언제 규제의 칼날이 날아올지 모르니까요. 현금 30억 들고 있는 사람도 지금은 안 삽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규제가 어떻게 될지, 시장이 어디까지 떨어질지 지켜보는 겁니다. 버티면 더 싸게 살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바로 거래 절배 본질이에요. 국토부 장관이 이 초강력 권한 이게 서울산 시장의 마지막 숨통을 끊을 수 있는 결정적인 변수입니다.
지금까지 정리해 볼게요. 대출 규제, 토지 거래, 허가 구역, 핀셋 규제, 세금 압박이 모든 것들이 서울 부동산 시장을 조이고 있습니다. 결과가 뭐냐? 거래 마비예요. 시장이 멈췄습니다. 팔고 싶어도 살 사람이 없어요. 사고 싶어도 규제 때문에 못 삽니다. 이게 지금 서울 부동산의 현실이에요. 마치 거대한 감옥 같습니다. 들어가기도 힘들고 나오기도 힘들어요. 문제는 이 상태가 장기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시장이라면 가격이 떨어지면 매수세가 들어옵니다. 사전, 지금이 기회다.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야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무도 안 들어와요. 가격이 떨어져도 매수자가 없습니다. 규제 때문에 살 수가 없고 대출도 안 되고 객투자도 안 되고 언제 규제 지역 될지도 모르고 이런 상황에서 누가 사겠어요. 공급은 막혀 있고 수요는 억제하고 가격은 강제로 누르고 이게 건강한 시장일까요? 아닙니다. 언젠가 터집니다. 지금은 단순히 가격이 떨어지는 단계가 아니에요. 시장 시스템 자체가 작동을 멈추고 있습니다. 거래가 없으니 가격 발견 기능이 사라졌어요. 실거래가라는 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호가만 있고 실제 거래는 없으니까요. 풍선을 생각해 보세요. 계속 누르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 순간 터집니다.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시장을 인위적으로 누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압력이 풀리는 순간 아니면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순간이 오면요. 거래 절벽이 가격 절벽으로 바뀔 수 있어요. 그게 진짜 대폭락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5천만 원 내렸다. 1억 내렸다. 뉴스에서는 급매라고 떠들어요. 근데 매수자 입장에서 보세요. 33억에서 28억으로 내렸다고요? 그래도 28억이에요. 28억이 어떤 돈입니까? 평범한 직장인이 평생 모아도 만들기 힘든 돈이에요. 월급 500만 원 받는 사람이 한 푼도 안 쓰고 40년을 모아야 해요. 1억 깎았다고 갑자기 살 수 있는 가격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게다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대출도 막혔고 객투자도 안 돼요. 예전 같으면 대출 끼고 전세 끼고 어떻게든 샀는데 지금은 그 방법 자체가 없어요. 살 수 있는 사람 자체가 확 줄어든 거예요. 근데 그 소수의 사람들마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직 비싸다. 더 떨어진다. 규제로 문이 좁아졌는데 그 좁은 문 앞에서도 아무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집주인들은 급하긴 급해요. 그래서 급매를 내놓는 거거든요. 근데 마음 한편에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 최대한 덜 손해보고 팔고 싶다. 급하지만 그래도 방어선은 지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5천만 원 1억 낮추면서 이 정도면 많이 내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매수자들은요, 아직도 비싸다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집주인은 급해서 내놨는데 자존심 가격이 있고 매수자는 더 떨어질 거라고 기다리고 서로 눈치만 보는 거예요. 이 줄다리기가 끝나려면 한쪽이 무너져야 해요. 근데 지금 분위기 보면요. 매수자리 지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시간은 매수자 편이거든요. 지금까지는 투자자 얘기였어요. 근데 투자자가 아닌 사람들도 있습니다. 진짜 집이 필요한 사람들이요. 신혼부부 무주택자 결혼하고 전세집 전전하면서 내 집 마련 꿈꿔왔던 사람들 아이 낳으면 방 하나 더 필요한데 계속 이사만 다녔던 사람들한테 지금 시장은 어떻게 보일까요? 솔직히 말할게요. 기회일 수 있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서울 아파트는 쳐다볼 수도 없었어요. 30억, 40억 월급쟁이가 평생 모아도 못 살 가격이었죠. 청약 넣어도 수백 대 1 경쟁률. 당첨되면 로또라고 불렸잖아요. 그때 포기했던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급매가 쏟아지고 있어요. 5억, 10억씩 떨어진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협상도 됩니다. 예전에는 집주인이 갑이었어요. 지금은 반대예요. 매수자가 갑입니다.
물론 조심해야 해요. 떨어지는 칼날을 잡으면 손을 뺍니다. 더 떨어질 수 있거든요. 반대로 바닥 맞추려다 타이밍 놓치면 더 비싸게 사요. 그래서 실수요자가 봐야 할 체크포인트가 있어요. 세 가지입니다. 거래량 회복, 급매 소진 속도, 규제 완화 신호. 이 중 2개 이상 보이면 바닥 근처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시장 타이밍이 아니에요. 네, 상황입니다. 대출 여력, 거주 기간, 감당 가능한 리스크. 이걸 먼저 따져야 해요. 만약 지금 들어간다면 급매 중에서도 급매를 노리세요. 급하게 현금 필요한 집주인 매물. 지금 협상력 가장 높은 시기입니다. 결론은 간단해요. 지금 안 사도 죽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리하게 사면 진짜 힘들어져요. 실수 여자의 가장 큰 적은 시장이 아닙니다. 조급함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이 시장을 어떻게 보시나요? 진짜 바닥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아니면 지금이 오히려 기회일까요? 여러분의 날카로운 의견을 댓글로 들려주시면 남겨주신 소중한 생각들은 다음 영상의 주제에 깊게 반영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남들은 모르는 부동산 시장의 진짜 신호를 가장 빠르게 받아보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이 필수입니다. 좋아요는 이 영상이 더 널리 확산되어 많은 분들과 만날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